안녕하세요. 권정아. 주민식입니다. 본부장님, 네. 이전 시간에 우리가 보험금 지급 규정, 뭐 회사마다 또는 상품마다 다른 지급 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언뜻 생각난 게 있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요. 네. 제가 작년 말에 고객을 한 분 소개를 받았는데 2023년 8월에 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더 이상 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이분한테 그러면 그 보험금 전체적으로 암에 관해서 잘 받으셨는지 그것 좀 봐드릴게요 해서 그 증권 분석을 해가지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다 받았는지를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발견을 했어요. 어떤 거를 A사에서 암진단금을 2천만 원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으신 거예요. 청구를 안 하신 거예요? 네, 못 받으신 거예요. 모르고. 아. 그래서 제가 A사에서 보험금을 청구를 해드렸어요. 해드렸구나. 네네. 좋아하셨겠는데요? 네. 근데 그거보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납입 면제 혹시. 맞아요. 아, 그건데 네. A사가 암에 관련해서 납입 면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에 내신 보험료는. 그쵸. 2023년 8월에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보험료 계속 내셨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보험 상품의 납입 면제 그 특약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보험 가입하신 거 하나 두 개씩은 있으실 거예요. 거기서 요번 이 시간을 함께 하시면서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조건에서 납입 면제가 되지? 라고 알아두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본부장님, 네. 우선 그 납입 면제라는 의미에 대해서 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보험회사에서 납입 면제라는 제도를 만든 건요. 네. 우리가 보통 암이나 중대 질환에 걸렸을 경우에 네. 치료에 집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보험료에 내는 걸 면제해 준다고 해서 납입 면제가 생긴 거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일단 뭐 암 진단을 받으시거나 중대 질환에 걸리시면 보험료 납입은 안 하셔도 되고요. 보장은 계속 이어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뭔가 이렇게 규정을 보고 좀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보시면 납입 면제 조건이 1번과 2번에서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1번에 보시면 납입 면제해서 암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2번에 보험료 납입 면제라고 해서 유사암에 해당되는 갑상선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 약관 같은 경우는 암과 갑상선암의 진단이 되시면 납입 면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암 같은 경우에는 납입 면제가 된다라고 알고 계신데 네. 유사암은 보통 안 되잖아요. 보통은 안 되죠. 네, 근데 이 상품의 약관을 보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유사암 중에서도 갑상선암일 경우에는 납입 면제가 된다는 말이네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뭐 뇌졸중의 진단을 받으시면 납입면제 되는 사유가 보통이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일부 회사에서 약관에 보시면 네. 뇌혈관을 진단받았을 경우에도 납입면제 되는 회사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약관 하나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약관을 두 개를 보실 건데요. 네. 하나는 뇌혈관 진단 받았을 때 납입 면제 되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하나는 이제 뇌졸중 진단을 받았을 때 납입 면제 되는 사유가 있는데요. 네. 맨 상단에 보시면 3대 질병 납입 면제 특약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네. 여기에 해당하는 3대 질병 중에 하나가 뇌졸중이 포함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뇌졸중에 걸렸을 때 납입 면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뇌혈관 관련 질환에서 네. 납입 면제 되는 해당되는 약관은 네. 뇌혈관 질환의 정의 진단 확정돼서 보험료 납입 면제가 발생한다는 사항이 1번의 내용이 있거든요. 내가 같은 뇌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진단을 받았을 때 어떤 납입 면제에 해당되는지도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뇌 쪽 말씀하셨으니까 네. 심장 같은 경우에도 이것과 비슷한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심장 같은 경우도 제가 세 개의 약관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까 먼저 번에 뇌졸중 설명드릴 때처럼 네. 3대 질병 납입면제 특약에서 네. 3대 질병에 해당되는 급성 심근경색증이라고 해서 하나가 네.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하나는 허혈성 심장 질환인 경우에 납입면제 되는 사유로 가져온 약관 보시면 3번에 허혈성 심장 질환에서 보험료 납입면제라고 해서 허혈성 심장 질환이나 진단명이 나와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심장 쪽만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회사 한 군데 약관을 더 보시면 네. 6번에 해당되는 내용에 보시면 순환계 질환으로 해서 주요 치료를 받는 경우에 납입면제가 되는데 네. 이 주요 치료라는 내용 안에 수술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받는 경우에도 납입면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네, 6번 말씀하셨잖아요. 네, 순환계 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은 확정이 되고 네. 동시에 주요 치료를 받아야만 납입면제 되는 게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신에 이게 진단만 확정된다고 되는 건 아닌 거네요. 이번 그렇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진단돼서 납입면제 되는 사항은 네. 허혈성과 급성 심근경색증인 경우에 진단받으면 납입면제가 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린 약관 내용에는 순환계 질환을 진단을 받았지만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 납입면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가장 보편적인 게 있는데 네. 우리 보통 보면은 이제 장애율이라는 거 가지고 납입면제를 시키잖아요. 네. 그 장애율도 몇 프로일 때 납입면제, 몇 프로일 때 납입면제 이게 또 다르더라고요. 네, 약간 보험사마다 네네. 다른 경우가 있는데 예. 이것도 역시 제가 두 군데 약관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첫 번째 약관은요. 7번과 8번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네. 거기에 보험료 납입면제라고 해서 일반 상해 후유장이 50% 이상 돼 있고요. 그리고 8번에 질병 후유장이 50% 이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질병이든 상해든 어쨌든 50% 이상 후유 장애가 나오면 납입면제가 된다. 네. 네네. 그리고 하나의 약관은 뭐냐면 2대 납입면제라고 표시는 되긴 하는데요. 네. 여기에는 이제 질병이나 상해로 후유장의 80%가 해당이 되면 납입면제를 해준다. 여기 앞에 2종 내용 보시면 되거든요. 네네네. 네, 거기 표시되는 대로 여기 이제 후유장애가 아까 50%, 여기는 80% 이렇게 해서 프로가 좀 약간 다르죠.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장애 지급률이 몇 프로냐에 따라서 납입면제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납입면제 조건에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네. 납입면제라고 하는 거는 보험료 납입 방식이 비갱신으로 몇 년 납으로 내는 게 있고 네. 갱신으로 몇 년마다 보험료가 오르거나 변동이 되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네. 비갱신형에는 이 납입면제 조건이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갱신되는 경우는요. 제가 약관 하나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중간쯤에 보시면 네.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 전에 보험료 납입 면제가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 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갱신 보험을 가입하고 갱신이 끝나기 전에 납입 면제가 사유가 발생해서 납입 면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네. 새로 갱신되는 시점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시점부터는 다시 보험료를 납입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갱신 주기가 다가오면 네, 납입면제가 됐던 것도 갱신에 해당되는 특약이면 갱신 때 그냥 갱신보험료대로 내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계속 내고 보장을 받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난 부분인데 네, 이 납입면제라는 것이 내가 보험료를 내는 그 기간 동안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납입 기간 동안 적용이 돼서 그 납입을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내용이니까요. 그러면 일종의 이 납입면제라는 것도 보장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납입하는 도간에 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조건들은 납입할 수 있는 상황이 힘들어졌을 때를 그런 위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위험이 닥쳤을 때 납입을 면제를 해주고 보장을 이어가게 해준다는 거니까 이 납입 면제라는 것도 납입 기간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보험료를 네. 어쨌든 면제를 해주겠다는 보장 아닐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이게 네. 왜냐하면은 요새 보면 납입 면제 특약이라는 게 보험료 다 내요. 맞아요, 대부분이 맞아요. 보험료를 내잖아요. 네. 그 보험료를 낸다는 건 보장을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납입 면제도 보장의 하나의 일종이 아닐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잘 보셨습니까? 오늘은 납입 면제 조건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랑 얘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들 보험 잘 보시면 납입 기간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20년 납일 수도 있고 또는 30년 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갱신형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납입하는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떤 조건의 사고에 노출됐을 때 납입 면제가 되는지 이 조건도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보험을 유지하고 보장을 받는데 훨씬 더 안정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건정아. 주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